자,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문제집 60페이지, 자, 취득세 볼 차례죠, 여러분들? 예, 문제집 60페이지 펴시고, 문제집 60페이지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해 보면, 우리 세금 납부 이행 방법에서 여러분, 그 물납과 분할납부, 지방세에서는 하여튼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 허용된다? 재산세만 허용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포함해서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다른 애들은 물납 안 되죠. 예, 국세에서는 물납은 상속세가 허용되고, 그 다음에 분할납부 허용되는 것은 분할납부, 지방세에서 역시 재산세 허용됩니다. 물론 예규에서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가 분할납부 허용된다는 그런 예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간에 지방세법상으로는 분할납부, 재산세 허용되고, 국세에서 분할납부 어떤 거? 종부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등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물납과 분할납부 올해 종부세하고 양도세가 물납은 폐지되는데 뭐는 허용된다? 분할납부는 허용된다는 거. 종부세, 양도세도 이런 것들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우리 뭐 조세 분류에서는 뭐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취득세, 특광도, 등록면허세, 도구, 그 다음에 재산세, 시군구. 왜 안 따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이고, 나머지 시자로 시작하는 애들은 다 특광 도세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세에 있었는데, 자, 보통세. 우리 시험에 관계된 대부분 세금들은 다 보통세고, 사용목적이 특정된 세금은 목적세인데, 교교농, 지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교육세, 교통이나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지방세, 목적세, 지지는 어떤 거?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얘네들이 목적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직접세, 간접세도 우리 살짝 봤는데, 옛날 기초에서 배운 거. 우리 시험에 관계된 대부분의 세금들은 다 직접세입니다. 그래서 납세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입니다. 근데 납세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 납세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담세자가 불일치하는 세금, 간접세죠,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더라.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자, 독립세, 부가세에서 우리 시험에 관계된 세금들은 다 독립세인데, 독립한 세금에 부가세 받는 세금, 부가세가 있었는데, 자, 국세 중에서 부가세는 교경 중에서 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인데, 농특세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 지방세 중에서 우리 부가세는 뭐 있습니까? 지방교육세. 그래서 뉘집 자식이냐, 농특세 나오면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 나오면 뉘집 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이런 것들 우리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뭐 세금 납부하는 납세자에는 납부할 의무가 있어서 납부하는 납세무자와 또 납부할 의무는 없지만 징수 의무가 있는 징수무자로 나눠집니다. 납세무자에는 연대 납세무자, 제2차 납세무자, 보증인을 포함하고요. 그럴 때 그 연대 납세무자 그러면 항상 연대 납세무자 상관에는 동일한 납세무가 있고, 그게 특징이죠. 누구에게나 과세권자는 연대 납세무자 누구에게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근데 그 제2차 납세무자는 사업양도 같은 경우에 사업양도의 경우에 사업양도인이 주된 납세자인데,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부족 부분에 대해서만 법에서 제2차 납세무자로 사업양수인을 정해놨고, 사업양수인이 보충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럴 때 자, 보충적 납세무가 특징이죠. 제2차 납세무자는 과세권자 사업양도인한테 를 제껴놓고 바로 사업양수인한테 야, 너 세금 왜 안 내?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양도인이 납부하지 않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2차 납세무자가 보충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 또 이런 시험에 한번 나왔지만, 비상장법인이 자, 세금을 주된 납세자인데 세금을 안 냈을 때는 자, 제2차 납세무자로 그 비상장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가 자, 제2차 납세무자로서 세금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 과점주주는 똑같아요. 취득세에서 배운 그거랑. 자, 주주이름과 기타 특수한 계좌에 주식 합쳤을 때 몇 프로? 50% 초과 부여하는 주주를 말하고, 이런 것들. 징수무자, 원천징수나 특별징수무자는 납세의무자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 또 보증인 그러면 신고를, 자, 주된 납세자의 신고까지 보증한 것은 아니고, 뭐만? 납부만 보증한 자를 말한다. 이런 것도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문제에서. 그 다음에 또, 우리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증여세.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거, 어떤 거? 3가지. 재산세, 재산세는 항상 같이 나오는 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 다음에 종부세, 보유 시에만. 양도 시에만 부과되는 거, 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득과
보유의 동시부가 되는 세금 어떤 거예요? 취득과 보유의 동시부가 되는 거? 예? 취득과 보유의 동시부가 되는 거? 지방교육세. 취득과 보유 시에만 동시부가 되고, 보유와 양도 시에만 동시부가 되는 거?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보유와 양도 시에만 동시부가 됩니다. 취득에는 뭐가 되지 않고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부가 되는 세금? 인지세. 취득, 보유, 양도 오지랖 넓게 다 끼고 돌아다니는 사람 누구? 농부, 지.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납세문을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럴 때 고천에 참 부가세 좀 했어야 되는데, 취득세, 부가세는 뭐가 부과되느냐? 농특세, 지방교육세. 나는 세법 9개에서 10개만 맞히겠다 이런 사람들은 취득세, 부가세는 뭐가 부과된다? 농특세, 지방교육세. 난 한 13개 정도를 맞춰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 구할 때 표준세율을 몇 프로를 적용한다? 2%를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이 몇 프로? 10%로 뭐가 부과됩니까? 농특세 부과되고, 감면받을 때는 감면받은 세액이 20%로 농특세도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될 때는, 중과기준세율이 2%잖아요.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될 때도 역시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 구할 때는 표준세율 세율을 어떤 걸 적용한다?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10%로 농특세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좌우지간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 구할 때는 세율을 몇 프로 적용하냐? 2%를 적용한다는 거. 자,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거 있었잖아요.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는 표준세율로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10% 농특세 부과된다. 틀렸잖아요. 바로 표준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이 10%가 아니라 표준세율 몇 프로로? 2%로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10% 농특세,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취득세, 부가세로서 또 지방교육세는 구할 때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될 때는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는 부과되는데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구할 때는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를 빼? 2%를 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이 몇 프로로? 20%로 지방교육세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는 영부인한세율이 적용되는데, 그 취득가격 6억 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 2%, 9억 초과 몇 프로? 3%. 오늘 또 이제 볼 거지만, 그럴 때 그 취득세, 이렇게 유상거래 주택을 원인으로 취득할 때는 이 해당되는 세율 1%, 2%, 3%, 이 해당되는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해. 그러니까 1% 적용될 때 100분의 50 절반이니까 0.5%, 2% 적용될 때는 1%, 3% 적용될 때는 1.5%. 그 해당되는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의 몇 프로로? 20%로 지방교육세 부과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13개는 맞으려면 이거는 요거까지 알아두고, 난 모르겠다, 9개나 10개나 맞히겠다 이러면 이제 취득세, 부가세는 뭐고? 농특세, 지방교육세 부과되고, 또 등록면허세, 부가세 보면 뭐가 부과되느냐?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가, 등록면허세가 몇 프로로? 20%로 부과되고, 그죠? 그 다음에 감면받을 때는 예외적으로 또 농특세가 감면세가 몇 프로? 20% 부과되고, 재산세, 부가세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됩니다. 재산세액이 20% 부과되는데 재진이, 그럴 때 재산세, 지방교육세가 20%. 그럴 때 재진인데, 그럴 때 재산세액에 도시적분은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이 20% 부과되고, 종부세, 부가세는 어떻게 해요? 종농이. 농특세가 몇 프로? 20% 부과되고, 또 양도소득세, 부가세목은 뭐가 부과돼요?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원칙 없어요. 감면받을 때만 농특세가. 그러니까 농특세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감면받을 때 감면세액의 20%로 뭐가 부과되냐? 농특세 부과됩니다, 여러분. 지방소득세가 부가세라고 하면서 지방소득세가 부가세라고 나오면 뭐다? 틀립니다. 여전히 우리가 함께 소득세나 법인세 낼 때 그것을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이 계산한 소득을 과세표준해서 여전히 지방소득세를 계산해서 함께 내고는 있지만 10분의 1 정도 세율로 함께 내고는 있지만 독립세지 부가세는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납세무 우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 거칠 때 납세무 성립식이요. 자, 취득세는 어느 때?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 등기 등록하는 때. 사독 들어가면 안 되고.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같이 잡으면 항상 나오는 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부, 그리고 종부세. 얘네들은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합니까? 과세 기준이래.
매년 언제? 6월 1일에 납세의무 성립합니다. 납세의무 성립이 똑같습니다. 주민세 일부도 과세기준에 납세의무 성립하죠. 제3주민세는 어느 때? 과세기준일인데 어느 때? 7월 1일. 균등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데 8월 1일에 납세의무 성립합니다. 대답을 하고 지금 구경만 하고 있어 지금. 자, 그 다음에 생각은 하고 있는 거죠? 에? 떠올리면서 외우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우리 저 납세의무 성립 시기에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 성립합니까? 기간 단위 과세하니까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뭐만 기억하면 돼? 달의 말일. 그 과세에 표준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그냥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돼요. 소득 얻을 때, 소득 발생할 때만 이러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계산한 그 소득을 과세에 표준하니까 지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키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 지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하고. 그 다음에 가산세, 신고납부 불성실 때 적용되는 가산세는 가산할 지방세나 국세에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 아이고, 자, 가산세는 신고 납부 뭐 불이행하는 때 아니고 가산세는 가산할 지방세나 국세에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고. 예? 여러분, 농특세,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농특세,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어느 때 납세의무 성립하느냐? 부가세들이니까 뭘 따라가요? 그때그때 다르지. 부가세들은 성격, 징수 방법, 납세의무 성립이 다 뭘 따라가요? 본세. 그 과세 표준되는 세목 본세에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야. 그죠, 여러분들? 본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 얘들 농특세, 지방교육세.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에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 농특세는 그 본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다고 그랬습니다. 부가세 본세에 따라서 납세의무 성립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한 때. 예? 수시부가 하는 때 아니고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고 30일 경과하는 때 아니고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한 때고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되는 그 소득세나 법인세 원천징수하는 때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면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되는 소득세나 법인세 원천징수하는 때 지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계속 자꾸 보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까먹으면 보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봅니다. 또 저 납세의무 확정은 누가 세금 계산하냐를 떠올려야죠.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신고 납부하는 애들. 지방세에서 어떤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네 가지 애들.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이죠.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하여튼 부가세들은 본세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고요. 하여튼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네 가지 얘네들 신고하는 때 원칙 확정되고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웬만한 국세들은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하자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다만 종부세도 고유소득 유통해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원칙 과세권자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그런 지방세가 있습니다. 딱 세 가지만 알면 되는데 어떤 거?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지방세, 재산세, 같이 나오는 애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국세에서는 원칙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어떤 거예요? 종부세. 그리고 자, 종부세 또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얘네들. 종부세는 원칙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지만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고 자동 확정되는 조세, 학자들이 쓰는 표현인데 납세의무 성립하면서 그대로 세액이 확정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특별한 절차 없이 뭐 신고 제출하고 결정하는 때 신고하는 때 아니고 자 납세의무 성립하면서 그대로 확정되는 세금 인지세라든가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자 원천징수할 때 납세의무 성립하는데 10,000원 아니죠 10만 원 그러면 근로소득세 10,000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나 인지세는 납세의무 성립하면서 세액이 그냥 딱 결정되어 있죠. 네, 이렇게 자, 이런 것들 또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소멸이요. 소멸 사유가 어떤 거예요? 납부, 충당, 부가권의 철회 취소예요.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이런 것들 5가지입니다. 아닌 거 부가권의 철회, 부가 철회, 그 다음에 결손 처분, 납세자의 사망 이런 거 소멸 사유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 같은 중단과 정지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거니까 중단과 정지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럴 때 제척기간, 국세, 일반적인 양도세 같은 국세는 10년, 7년, 5년. 자,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는 몇 년이요? 15년, 15년, 10년. 15년, 15년, 10년. 사기 쳤다 국세 몇 년? 10년. 사기 기타 부정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감받으면 10년. 자, 상속증여세나 부담부증여시 양도세는 몇 년? 15년. 자, 무신고, 일반 국세 무신고는 몇 년? 신고기한 내 신고세 제출하지 아니했다? 7년. 자, 상속증여세나 부담부증여시 양도세는 몇 년? 15년. 그 밖의 사유는 다, 자, 그 밖의 사유 10년, 7년, 5년. 자, 부담부증여시 양도세 같은 애들은 15년, 15년, 10년. 요거 기타의 사유. 그 다음에 지방세 제척기간은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10년, 7년, 5년. 사기쳤다 지방세도 몇 년? 10년. 근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신고세 제출하지 않거나 또 올해 추가된 부동산 실명법에서 명의신탁 약정으로 의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에 무신고했다. 몇 년? 10년. 이것도 똑같이 사기신고가 똑같이. 그 다음에 지방세는 올해 개정이 돼서 작년까지는 취득세나 등록매세 자 무신고 5년이었는데 올해는 취득세, 등록매세든 지방소득세든 지방소비세든 무조건 다 지방세는 몇 년 무신고? 7년. 기타의 사유 5년. 이렇게. 소멸시효요. 세금 부과할 때로부터 소멸시효. 자, 지방세는 5억 원 이상의 지방세 소멸시효는 몇 년? 5억 원 이상의 지방세 소멸시효는 몇 년? 예? 지방세는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5년. 국세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몇 년?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의 소멸시효 적용됩니다. 뭐 소멸시효 중단 사유 뭐 다 달달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압류, 독종, 납부채고, 교부청구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하면 처음부터 이전 거 없어지고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근데 중단 사유는 그렇고요. 근데 정지, 무슨 분납기간, 연부연납기간, 사행위, 취소의 소송정지, 소송이 진행 중 기간,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 소송이 진행 중 기간, 무슨 기간 동안에 정지하고 진행되고 있다가 이 기간만 정지했다 이어서 시효가 진행합니다. 에? 이게 정지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 뭘 배웠냐면 구제제도요. 구제제도. 여러분 들어보세요. 구제제도. 구제제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 낮은데 몇 년 전에 유관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안 나오다가 딱 한 번 나오고 제가 그 얘기 드렸죠? 10년 더 2003년인가 그때 제 선배 교수님한테 올해 뭔가 좀 소문 도는 거 없어요 문제? 좀 나올 만한 거 좀 하나만 찍어줘요. 막 그랬더니 그 선배 교수님이 제가 이제 강의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랬더니 선배 교수님이 올해는 뭔가 들은 것처럼 하면서 올해는 구제제도에서 한 문제 나올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뭔가 소스 들은 게 있는 줄 알고 무슨 출제위원회에서 나온 게 있는 줄 알고 연락에 제가 얘기 안 했어요? 학원들 제가 강의한 학원들에 연락에 그 긴급히 구제제도 정리해가지고 올해 유력시 된다고 연락이 막 보냈더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 이후로 10년 넘게 안 나왔죠? 얘기 안 했나 제가? 안 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다음부터는 절대 다른 사람 말을 믿지 않잖아요, 절대. 제가 분석에 의해서만 제가 이제 판단하지, 절대로 다른 사람 말을 안 믿잖아요. 자, 어떤 간에, 그래서 구제제도 한 번도 안 나오다가 몇 년 전에 나왔죠? 근데, 그 나오기 전에, 그 구제제도 나오기 전에 제가 딱, 하여튼, 뭐만 기억하라고 했어요? 60일 나오면 그거 찍으라고 그랬죠? 60일. 그게 틀렸다고 그랬는데. 자, 그럼 요번에도 구제제도는 뭐 딴 거 없습니다. 그 60일 나오면 60일 국가나자처로부터 우리가 부당한 처분을 받아서 이의신청이나 뭐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같은 걸 제기할 때 하여튼 요거 청구기간 나오면 60일 들어있으면 무조건 그거는 뭐다? 틀렸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나올 만한 게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로 중복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국세, 지방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 한 가지만 더 복습합니다. 왜? 뭐 수업 빨리 진도 나가고 싶은가? 뭐가 돼야지. 나가지. 안 되는데 뭐하러 나가면 뭐해? 자, 여러분 봅니다. 또 우리 보시면 국세,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요. 국세나 지방세. 자, 우리가 국가나 자체 징수이라고 그래서 체납초음비, 그다음에 지방세나 국세, 가산금 이런 것들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채무자의 공매된 그 매각대금에서 우선해서 가져갑니다. 근데 얘네들 사이 징수순서 작년에 나왔죠. 체납초음비 또 나오진 않겠지. 체납초음비, 그 다음에 가산금이 아니라 지방세나 국세, 동순이고 얘네들 조세채권 나오고 그 다음에 가산금 순서 이런 것들.
자, 더 우선하는 것들인데 조세들상호간에서 그 매각대금에서 우선해서 조세 국가지방세보다 우선해서 가져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순서 최고 1등은 공익비용 또는 체납수원비가 무조건 1등. 그 다음에 2위 그룹. 2위 그룹은 어떤 거? 자,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는 것도 2위 그룹. 자, 소액 임차분 임금, 또 최종 3개월분 임금 채권 이런 것들이 2위. 3등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당해 재산에 부과된 주세. 이거 알고는 시험에서 계속 물어봤었잖아요. 자,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던 뭐했던 그 피담보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겁니까? 재산세. 나오면 같이 나오는 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그리고 종부세, 대표적인 보유세들 얘네들, 그리고 상속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증여세, 얘네들은 당해세입니다.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자, 요 당해세, 얘네들이 무조건 3위입니다. 법정기일 전에 설정됐든 후에 설정됐든 피담보 채권보다 항상 얘네들이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따져봐야지. 법정기일 그러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일, 고유소를 통해 증여세는 세금은 고유소 발송일인데 이 법정기일 이전에 만약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그러면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이요. 이 국세지방세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하고. 근데 법정기일 법령의 반대적으로 이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그러면 이 피담보 채권은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지 못하고. 그래서 근데 이 피담보 채권 따라다니는 애가 있어. 바로 따라다니는 애 어떤 애? 일반임금 채권. 일반임금 채권은 최종 3개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채권 피담보 채권 따라서 피담보 채권이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면 덩달아 바로 뒤따라서 우선하고, 피담보 채권이 국세지방세보다 후순이면 바로 뒤따라서 후순이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아, 오늘 어째 좀 이거 다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것들 요약집을 통해서 공부를 했고, 또 문제를 통해서 지난주에도 또 봤고, 문제도 보면서 또 요약집을 통해서 또 보완해서 또 봤고, 지금 몇 번씩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같은 내용을. 여러분이 또 제가 아직도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어제도 보니까 다른 곳에서 그 이번 주 보면 문제를 미리 제가 풀지 말고 체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어떤 수강생이 아유, 선생님 조세 총론 문제 푸는데 아유, 머리 쥐나가지고 아니요. 너무 문제 좀 풀다가요. 쥐나가지고 못 풀고 그냥 아유, 다 못 풀어갖고 왔어요. 내 문제를 그렇게 머리 쥐나도록 그렇게 풀어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아, 네, 그러니 그리고서 예습 안 하고, 그래서 물론 이제 문제를 찍어가지고 몇 문제만 이렇게 풀어오게 이제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한 10문제만 풀어오게 할 수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여러분이 다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러면 제가 찍어준 것만 딱 보고 나머지는 다 안 보고 이러면 또 그렇잖아요. 어차피 다 봐야지. 반복해서 여러분이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원래 그 공부 잘하는 애들도 보면은 수학 문제 같은 것도 있잖아요. 수학은 한 문제, 어떤 유형의 문제 한 문제를 딱 풀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비슷한 문제는 이제 다 나오면 다 맞출 수 있으니까 한 번 딱 성공했어. 풀어서.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아니에요. 문제, 같은 유형의 문제를 조금씩 바뀌어지는 그런 문제를 조금씩 표현 바뀌어지고 그런 것들 응용한 거를 한 3번 정도 풀어봐야 되고, 틀린 문제는 반드시 또 다음에 또 몇 번씩 풀어봐야 돼요. 어려서부터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것들을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찍어주는 것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어차피 그럴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 여러분들 보고 오셔야 되는데, 근데 문제 중에는 보면 제가 제끼는 문제도 있고, 여기 보면 반복되는 것도 있고, 또 쓸데없다기보다는 하여튼 너무 좀 비용적인 것도 있고, 막 그래. 어차피 문제 중 같은 거나 기본적인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막 집어넣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떡하네, 그런 것들을 또 머리 아프게 풀다 보면 과부하 걸려가지고 공부할 맛이 안 난다니까. 처음에 내가 분명히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의욕 있을 때 첫 주만 막 연락이 풀고 그러지, 그다음부터는 점점 이제 의욕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내가 매년 그러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주지 말라고 내가 그 수강생한테 어제도 그랬는데, 어제 나오면서 강영수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자기들이 얘기하는 게 아우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막 문제 머리가 아팠다는 얘기죠. 문제 풀자면서. 그래서 미리 풀어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어떤 한 수강생이 저한테 아유, 조세 총론 풀다가 그냥 머리 아파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말고 그 체크해갖고 그랬잖아. 적어갖고. 그러면 될라나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그래도 공부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될 거냐고 또 의심하고 있는 그런 믿음이 없는 연약한 어린 양들이 또 방황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래서 믿지 않고, 여러분들이 수많은 또 선배들이 또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다고 또 일부 또 먼저 한 사람들이 그렇게 체크만 하고 문제 읽고 정답 보고 해설 보면서 체크만 했는데도 문제풀이 들으니까 효과가 있다 이렇게 간증은 하는데도
안 믿고, 예? 자, 구원을 어떻게 받는 말이죠, 여러분들. 자, 다시 믿습니다. 자, 제가 말한 대로 하고 오신 분, 문제 읽고 정답 보고 해설 보고, 그렇게 풀어오신 분, 예? 아, 요 동네 좀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안 풀어오거나 아니면 열하게 그냥 다 자기가 문제를 그냥 푸는 거예요, 머리 아프게? 그러지 말라니까, 여러분들. 또 세법 같은 경우에, 더군다나 뭐, 그렇게 머리 아프게 시간 낭비하면서 한 10문제 풀면서 고민하면서 막 문제 풀고 이럴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다른 과목도 다 그렇게 하세요. 문제 읽고 정답 보고 해설 보면 체크만 해. 적어져 있어야지 여기 훨씬 더 수업 들을 때 편합니다, 여러분들. 예, 자, 그렇게 해서 다른 과목도 꼭 그렇게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60페이지 문제집 우리 취득세입니다. 복습 시간이 길었는데 아유 대답을 안 하니까 복습 지금 할 수 없네. 시간 몸으로 때워야지 뭐. 그럼 늦게 끝나야지. 지금 복습 한 15분만 하려고 그랬더니 30분이 됐잖아, 복습이. 물론 하여튼 복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60페이지 문제집 취득세 세 문제 자, 출제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 세 문제 정도. 서너 문제 뭐 네 문제 나올 수도 있지만 세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 자, 특히 주의할 부분은 뭐 취득세에서 그 납세무자, 그 다음에 과세표준 세율, 납세 절차 이런 부분에 특별히 주의해야 되고 뭐 취득의 개념이나 취득의 유형, 그 다음에 또 취득세에서 취득식이라든가 비과세 이런 부분들은 뭐 종합문제 속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자, 어튼간에 60페이지 한번 봅니다. 1번 문제 여러분이 보시고 2번 문제 봅니다. 요약집 22페이지 참조고요. 다음은 취득세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스트레칭 한번 하고요. 기왕에 늦은 거. 자, 아이고, 뭐 이거 잘 안 들어가네. 자, 좋습니다.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 아이고,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끼고요. 아유. 자, 보겠습니다. 배꼽 보이는데? 자, 배꼽 보여. 배꼽. 자, 괜찮습니다. 뭐. 엄청 심취하는데 뭐 그 정도 갖고 그래. 우리가 비키니 입고 저 수영장 돌아다니는 걸 생각해봐. 자, 60페이지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보시면요. 요약집 22페이지 참조고. 자, 취득세에 관한 설명 틀린 거 그랬는데 1번 취득세 취득에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그리고 의제 취득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 취득세 취득은 사실상 취득용과 사실상 취득은 하지만 취득했다고 의제 간주에서 부과되는 간주 취득용으로 나눠지는데 사실상 취득은 원시 승계 취득으로 나눠지잖아요. 맞고 2번 취득세 대상이 되는 물건의 승계 취득은 유상 취득, 무상 취득을 불문한 일체 취득을 말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취득세는 원시, 승계, 유상, 무상 불문합니다. 3번 과세상 자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등기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이게 취득세, 취득에 관한 정확한 정의죠, 여러분들. 자, 실질과세상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이게 포인트죠.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시험에서 바꾼다. 자, 취득세 취득이라고 하면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하나여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러면 틀려요. 예. 4번 매매 교환 등의 유상승계 취득은 취득세가 과세되나 상속, 증여, 기부 등의 무상승계 취득은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자, 틀렸죠, 여러분들? 아까 2번하고 배치되잖아요. 유상무상 불문합니다. 상속, 증여, 자, 받았을 때 취득세 물건에 해당하면 무조건 취득세 부과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3, 4번도 뭐 여러분들 비슷비슷한 거 반복되니까 여러분 읽어보시고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기출문제, 몇 년 전에 출제했던 기출문제 변형하고인데요. 취득세 관련해서 2016년도 시행되고 온 제도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단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가정하고요. 자, 시행되고 있으면 O 아니면 X를 큰 소리로 외치면서 체크합니다, 여러분. 자, 특별징수. 특별징수. 예? X입니다. 지방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 납부하게 할 때 특별징수 취득세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게 특별징수세느냐? 지방소득세하고 그 다음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분 등록면허세. 그래서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요. 얘만 특별징수가 되고 취득세는 특별징수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요거 앞에서도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분할납부 X죠? 한시적으로 취득세가 분할납부 허용된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분할납부 X. 물납
X입니다. 하여튼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는 뭐만 허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요 세목들 중에서는 취득세만. 아이고 말이 엇나왔다. 재산세만.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무에서 이런 애들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이고 요새 말이 오늘 말이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데. 예, 자, 세부담 상한 보겠습니다. 세부담 상한은 자 허용됩니까? 있습니다. 당연히.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거니까 세부담 상한은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거니까 재산세, 같이 나오는 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그리고 뭐 종부세 이런 애들이 세부담 상한 허용됩니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부세 얘네들이 허용됩니다. 세부담 상한. 당연히 취득세나 등록면에서 양도세 같은 애들은 허용되지 않죠. 전년도세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한 번 부과하고 끝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면세점 허용됩니까? 오. 자, 기한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다 기한후 신고 허용된다고 그랬죠? 오. 소액징수면제. X입니다. 소액징수면제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애들이 소액징수면제지.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소액징수면제는 모두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과산세 허용되잖아요. 자,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상수액 80% 중과산세. 등록면허세는 중과산세 허용되지 않고 취득세는 허용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허용되는 것은 면세점, 기한후 신고, 그 다음에 중과산세 3개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면세점 소액징수면제는 지난번에 정리해드린 것 같기도 하고 비교대에 지난 일요일날 특강 들으셨던 분들은 비교대세법 특강집은 항상 사전처럼 갖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어린 시절에 영어 딱 하는데 뭘 읽다가 이게 영어 단어가 헷갈려. 그럼 영어 사전 딱 찾아봤잖아요. 안 찾아봤어요? 이렇게 딱 찾아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어떤 내용 이제 공부하면서 헷갈린다 이런 내용들이 그러면 비교대 특강 들었던 분들은 특강집을 항상 옆에 놓고서 항상 사전처럼 쫙 해서 비교해서 보고 이렇게 정리하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그래서 사전처럼 갖고 다니면서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자 면세점 다시요. 취득세는 면세점 허용됩니까? 예. 등록면허세 안 되고 수익성격유세라. 자, 그 다음에 재산세, 예? 자, 재산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 같이 나오네. 특정부동산분. 자, 봤을 때 얘네들이요. 자, 면세점 얘네들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소액징수면제, 취득세는 소액징수면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등록면허세 둘 다 안 돼요. 자,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애들이 허용되는 거고요. 그죠, 여러분들? 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하고 8번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과세대상 여러분이 보시고요. 9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9번 문제 별표시하시고 요약집 22페이지하고 25페이지 참조입니다. 요약집 22, 25페이지 참조고 별표시하시고 지방세법상 취득세 대상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저를 잠깐 보실래요? 우리 취득세 과세대상은 포항 영일만이 고향인 사람 7080 세대 가비의 스토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서울에서 어린 시절의 꿈은 마도로스가 되는 꿈을 꾸었던 그 포항 영일만이 고향인 사람 그 서울에서 낙향하는 과정을 쭉 따라가 봤습니다. 서울에서 뭐 팔고 갔습니까? 토지, 건축물 팔고 뭘 타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도착해서 어부가 들육심했죠? 그림바다 성산포 이생진 씨네 시집도 소개해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자, 그랬을 때 어부가들이 열심히 뭘 샀어요? 선박 취득해서 어권 취득해서 거기 잡다 못하겠다. 강원랜드 갔죠? 거기 온 사람들 빨리 읊어보세요. 골프, 콘도, 종합주택시설, 승마, 요트형권 분야하는 리조트 사건 사에서 폐강사 드렸죠? 광화권 취득해서 임목을 뭐로? 기계, 장비로 쌍밀리로 건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진짜 큰일 났네 여러분들. 자, 제가 월요일날 강의하는 곳에서 어떤 그 염승부라고 경상도에서 올라와서 30대 초반의 가장입니다. 그래서 저 경상도에서 식소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있는 그 친구인데 이거 과세상 취득세 막 이거 했는데 쉬는 시간에 오더니 교수님 아이고 저기 이거 있잖아요 이거 팔고 이거 좀 적어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야 너 수업 시간에 못 들었는데 내가 분명히 이런 거 안 적어준다고 그랬지. 강의 5월달 동강 들어 그랬더니 나보고 교수님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누나들한테 물어보라 그랬어요. 누나들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알려주세요. 너 그럼 세율도 또 상세 한팔 부동산 이것도 또 나한테 물어보려고 그러지. 그랬더니 그건 외웠는데요. 이거 안 외웠더니 잘 문제가 안 풀리네요. 그래서 적어달라고 해서 내가 적어주지는 않고 그냥 또 잘 들어봐. 내가 불러줄 테니까 잘 적어라. 옆에서 받아 적더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서 여기 갔는데 여기도 보니까 내가 지금 비슷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다시 서울에서 뭐 팔고 간다고요? 토지, 건축물 팔고 뭘 타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도착해서 외우라니까 여러분들. 자 가만히 머릿속으로만 저기 하지 말고 자 도착해서 어부가 되고 심했죠? 선박주택에서 어권주택에서 고기 잡다가 강랜드 갔죠? 거기 온 사람들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용권 분양 리조트 사건 사에서 폐강사들이었죠? 광화권 주택에서 임목을 뭐로? 기계 장비로 쌍밀고 건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봅니다. 9번 대상이 되면은 O 아니면 X를 외칩니다. 단독주택 O. 자 건물이니까 O. 저당권 X입니다. 소유권 이해권리들 과세되지 않습니다. 제품 생산용 기계장치 X입니다. 자 광화권 주택에서 임목을 기계장비로 기계장비죠? 건설중장 기계장비지 기계장치 아니고 임목 O. 광화권 주택에서 임목을 기계장비로 쌍밀고 건설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임목 그리고 뭐 광화권 대상이 되죠? 예.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X입니다. 소유권 이해 권리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임차권 등기가 됐든 안 됐든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또 아파트 당첨 분양권, 입주권 같은 것은 양도소득세 대상은 될지언정 취득세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특강 들었던 분들은 그 특정 집에 양도세 대상은 되는데 취득세 대상은 아니고 이런 것들을 막 정리해서 배웠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 4번이 니은, 디귿, 비읍번이 아닙니다. 10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9번하고 10번처럼 이렇게 출제됐던 것이 전형적인 출제, 기출 형태입니다. 이거 9번, 10번은 다 기출 문제고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됐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될 수 있는 것을만 묶인 것. 기억번, 과세될 수 있으면 O 아니면 X 외칩니다. 기억번, 보유토지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돼서 가액이 증가한 경우. 맞죠?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의제주택이요. 니은번 임시행장 공사장 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냐는 임시건축물 사실상수는 제외하고 X죠? 요거 요약집은 요거는 니은번은 요약집 47페이지 내용입니다. 요약집 47페이지에 보면 우리 배운 게 있습니다. 자,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얼마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비과세하는데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세율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한다고 요약집 47페이지에 나와 있고 나중에 또 배웁니다. 그래서 니은번 X. 자, 디귿번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지만 등기하지 않은 경우. 등기등록과는 무관하죠, 여러분들?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되죠?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니은번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여 토지를 조성한 경우. 원시 취득이죠? 매립 간척의 원시 취득. 그래서 기역, 디귿, 니을번 3번이 정답입니다. 11번 문제, 기출문제 좀 바꾼 건데요. 종합문제입니다. 취득세에서 이렇게 종합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랬는데 5번만 보겠습니다. 개인 간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교환은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자, 12번 문제 기출문제인데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1번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표준세율 구조이며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2번 차량 개장비, 항공기 및 주물부가 던지는 선박은 원시 취득에 하나여 납세 의무가 있다. 머리 글자를 따서 차, 기, 항, 선 얘네들은 원시 취득 과세 안 하고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죠? 현대자동차에서 완성차 딱 만들었을 때 취득세 부과하면 소비자에게 가격에 반영시켜서 전가시키니까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현대자동차로부터 자동차를 승계 취득할 때 내고 자동차 가격에 반영된 취득세를 또 내게 되는 문제점이 생기고 수출 경쟁력 떨어지기 때문에 차기양선 원시 취득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승계 취득에 한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2번 그래서 틀렸고요. 3번 상속증여 등으로 인한 무상취득의 경우도 과세가 되는 거고요. 5번 취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지자장이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그 지방세 과분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뭐 할 수 있다고요? 기한을 신고할 수 있다. 지난주에 배웠죠? 네, 넘어갑니다. 자, 취득세 대상에 대해서 살짝 그러면 요약집을 통해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집 22페이지인가요? 자, 요약집 지방세 22페이지 봅니다. 취득세. 개요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는 거고요. 뭐 그때 사실주의 과세. 하여튼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현황부가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한다는 거. 02번 테마 불페이지 2개였죠. 취득세 취득이 뭐냐. 또 취득의 유형. 박스 안에 취득세 취득이 뭐냐. 취득세 취득이란 뭐라고 한마디로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그래서 사실상 소유권 취득 무슨 얘기냐. 동그라미 1번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때 취득세가 과세되고요. 2번 권리가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으로만 취득하는 것은 과세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예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수탁자의 취득은 믿고 맡은 것뿐이죠.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니까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명의신탁은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고 했습니다. 명의신탁 종중에서 개인으로 명의신탁할 때 자, 명의신탁 해지에서 해지로 개인에서 종중으로 올 때 다 취득세가 부과된다고 그랬죠? 명의신탁은 과세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취득세는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할 때 과세하는 거지. 소유권 이해권리 취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 자,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들, 아파트 당첨권, 공장권, 입주권 이런 것들. 자, 아까 과세상에서 봤지만 이런 거 슬쩍 집어넣고 속입니다. 이런 것들 취득세형이 아닙니다. 양도세 대상은 될지언정. 자, 취득세 취득령은 사실상 취득령과 23페이지 2번 의제 취득, 간주 취득령으로 나눠지는데 다시 22페이지 사실상 취득령은 전소유자 있느냐에 따라서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나눠지고요. 원시 취득이요. 건축물 신축하거나 재축하거나 민법상 시효 취득하거나 매립간척으로 토지를 수송해서 취득하거나 다 취득세 부과됩니다. 다만 과세되지 않는 거 원시 취득. 차, 기, 항, 선은 원시 과세하지 않고 승계취득만 과세한다는 거. 승계취득령은 대가증명에 따라서 23페이지 유상 취득과 무상 취득 나눠지고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다 취득세 부과됩니다. 상속증 같은 무상 취득도 과세되니까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세는 과세가 된다. 그 다음에 의제 취득령, 토지 지목 변경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반드시 가액의 증가. 단순히 토지 지목만 변경된다고 취득세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액의 증가 있어야 되고 사랑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 건축물 개수등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제, 과수 취득세 부과됩니다. 양가로 4번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 주식은 취득상이 아닌데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법인 소유 부동산 취득했다고 보는데요. 땡땡 비상장 법인의 주식집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때는 그 과점주는 당해법인의 부동산 등 가로 안에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포함해서요. 하여튼 법인이 신탁한 재산 포함해서 그 법인 소유의 취득세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 봅니다.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자, 근데 이런 제도를 왜 만들었냐?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가 되면 우리 법인의 부동산 사자 팔자 막 지못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독과점 먹자고 소유분산을 촉구하기 위한 건데. 자, 다만 거기 보세요. 세 번째 줄 끝에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이거 시험에 몇 번 나왔네. 여태까지 한 5번은 언급된 것 같은데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또 감자, 포테이토 아니라고 그랬죠? 감자의 경우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 시에는 혼자 비상장법인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독과점 먹자 하면 안 되니까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고. 감자,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인데 취득행위가 주식 취득행위가 없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다른 사원의 주식이 소각됨으로 인해서 감자됨으로 인해서 나의 주식보율이 덩달아 높아져서 과점주가 되는 이런 경우에는 납세의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용어 정리 박스 안에 과점주라고 하면 비상장법인 이해되는데 가로 안에 코삭 상장법인 주식도 포함해서 납세의무 있습니다.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친족관계는 자를 들었어. 그들의 소유식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자총액의 100분의 얼마? 50을 초과 보유하는 주주들이죠. 딱 100분의 50인 주주는 과점주주가 아닙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유가증권시장의 주식을 상장한 법인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과점주는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있는 자들의 주식을 전부 다 합치기 때문에 자,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연대 납세의무 있습니다. 자, 자세한 과세되는 지분 비율 내용은 이따 문제를 통해서 보고 25페이지 03번 테마 취득세 대상은 자, 포항 영일만이 고향인 사람 스토리를 통해서 다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스토리를 기억하시고 주의를 봅니다. 토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모두 포함한다?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하고 건축물 그러면 당연히 무허건축물도 대상이 되고 건축법상의 건축물이요. 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사무실, 창고, 차고, 점포 같은 건축법상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골프연장 같은 레저시설, 급수배수, 도관시설 같은 시설물도 기본세금 엄청 많이 있었죠? 포함하고
자, 이런 거 다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부수되는 시설물, 그래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는 그 자체로는 취득상이 아닌데 이게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취득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건축물의 범위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기왕에 본 김에 우리 문제집 66페이지 납세무자 보기 전에요. 몇 가지만 좀 보고, 저 요약집을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드립니다. 26페이지 요약집 잠깐 먼저 봅니다. 26페이지 04번 테마 취득세 납세무자는 별표 3개였죠? 자, 시험에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언급됐고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나왔고 작년, 재작년 계속 나왔는데 별표 3개 하시고요. 26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위에 거는 이따가 문제를 통해서 보면 되는 거고 26페이지 맨 아래에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속 부동산 취득의 증여 의제. 여기부터 봅니다. 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죠, 여러분들? 합립을 돕고자 하는 사이 부모 자식 간에 취득을 하는데 뭐 대관계 인정할 수 없잖아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대관계 입증이 되는 경우죠. 공매, 경매를 통해서 아버지 재산을 취득했다. 아들이 자, 그러면 대관계 입증이 되고,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아버지가 파산 선고를 받았고 아버지 남아있는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재단에 속한 아버지 재산이 처분됐을 때 아들이 취득했다. 대관계 입증이 됩니다. 3번 권리전인 행사의 등기록을 요하는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게 되면 다 공시가 되니까 대관계 입증이 되고, 또 4번입니다. 27페이지 맨 꼭대기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해서 대가직판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증명한 경우에 인정되는데, 이 대가를 직판 사실 증명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에 대해서 기억범부터 리을범까지가 구체적으로 올해 명시가 됐죠? 2016년 신설 규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해하면서 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취득자 소득이 입증되는 경우,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아들이 그것을 취득할 만큼의 소득이 입증된다거나, 니은번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아들이 다른 어떤 부동산을 처분한 그 금액으로 샀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뭐 디귿번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 비과세 감면받은 경우 포함해서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가액으로 그것을 샀다는 것이 대가 입증되거나, 자,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든가, 이렇게 기타 위 준하는 것으로 취득자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이런 경우 등은 배우자 직계존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했어도 뭐 한다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세율이 달라져요. 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 부담보증의 경우 채무인수액에 대한 유상 취득 의제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발 그만해달라고 저한테 사정할 때까지 계속 설명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시간이 돼버렸네. 이거 큰일 났네. 잠깐 쉬었다가 일단 계속 여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쉽니다.